자, 그러면은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오늘 큰 일이 하나 있었어요. 우리 잼지사가 이재명 대표가 그 이잼이 검찰에 출석하셨습니다. 그렇죠. 아, 어떻게 보셨어요? 축제인 줄 알았어요. 저는 축제 보고. 페스티벌. 이제는 막, 거야. 사람들 막 어마어마하게 가가지고 네네. 진짜 이거 뭐 거의 축제장이었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저게 이제 길게 보면은 패착이죠, 사실은. 네. 길게 안 보고 짧게 봐도 패착인데 네네. 저렇게 하니까 이게 이제 탄압을 받는 느낌이 전혀 아니잖아요. 맞아. 그리고 이제 최근에 민주당이 노웅래 방탄을 해봤잖아요, 어찌 됐든. 그렇죠. 그러니까 선행학습. 방탄을 안 한다 이런 거가 안 먹혀요. 딱 봐도 방탄할 것 같은 느낌이야 지금. 아, 맞아. 네, 그래서 저는 어제 누가 또 다른 분도 쓰셨는데 대선 유세장이다. 그렇지. 본인이 아직 선거가 끝난지 모르는 것 같아요. 선거 끝난지 모르고 검찰 가서도 검찰 직원들한테 명함 줄 것 같은데 왠지 느낌이. 그러니까. 검사들한테도 뭐 명함 주면서 뭐 1번 뽑으라고 할 것 같아. 이재명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난 또 되게 좀 슬펐던 게 정청래가 가는 거는 뭐 당연히 정청래니까 그런데 그나마 민주당의 혁신위원장이고 젊은 정치인이라고 하는 장경태도 저희 가가지고 막. 근데 거기도 한번 갔지 이제. 그때 너무 구리더라 진짜. 그 뭐야 빈곤 포르노 이후에 뭐 그런 것까지는 빈곤 포르노 빈곤 포르노까지는 그런데 괜찮은데 뭐 갑자기 뭐 조명 찾으러 가겠다 막 이거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좀 맛이 살짝 갔지. 조금 이제 쉰내가 나기 시작했다. 저도 사실은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국회의원이 되면서 국회를 방탄으로 쓰고, 그렇죠. 민주당 당 대표가 되면서 민주당을 방탄으로 쓰고, 그렇지. 문재인 대통령이나 뭐나 이런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전직 대통령들 방탄으로 쓰고, 그렇지. 그 다음에는 지지자들을 결집시켜서 지지자들까지도 방탄으로 쓰려는구나. 그러니까. 애초에 그 어제자였죠. 어제 페이스북에 놀라운 제가 글을 하나 봤거든요. 뭐였지 무슨 잼잼 기사단인가? 나 이름도 내가 손발이 다 잼잼 기사단이 잼잼 뭐야? 기사단이 있어. 아 그래요? 잼잼 기사단이라고 있는데 네. 그 잼잼 기사단이라는 그 단체 어. 그 언니 오빠들이 네. 봉사활동으로 네. 뭐 봉사활동이에요. 봉사활동으로 그 잼지사를 지키기 위해 잼잼을 지키기 위해 성남으로 가자 뭐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피켓은 저희 잼잼 기사단이 그 들고 있으니까 뭐 몸만 오세요, 뭐 따뜻하게 오세요,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와. 그래서 이 잼잼 기사단이 출동을 하신 것 같아. 잼 기사단이라고. 미치겠다네. 진짜 놀랬네, 잼잼 이거 어떡하지 진짜? 이 감성을 내가 따라갈 수가 없어. 저도 못 따라가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싫어하는 사람도 이해를 할 수 있고 윤석열 대통령을 그냥 적당히 좋아하는 사람도 이해를 할 수 있겠는데 나는 이재명 대표를 그렇게까지 막 잼지사니 무슨 뭐 이장님이니 막 하면서 개딸을 하는 거는 재명인의 마을이니 뭐. 난 진짜 이해를 못 하겠어. 나는 진짜 난 이재명을 왜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뭐 민주당을 지지하고 국민의힘이 마음에 안 들어서 상대적으로 이재명이 더 좋습니다. 거기 투표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우리 국민의 절반이니까 그걸 내가 뭐 이해하고 말고의 문제는 아닌데 그 뭔가 이렇게 이재명이 막 너무 사랑스럽다. 이거는 진짜 막 내 생각에 그 누구야? 그 여사님도 그 정도는 아닐 것 같은데 여사님도 김혜경 여사님도 그 정도는 사랑할지 모르겠는데. 그 잼지사란다. 우리 잼잼 기사단보다 약간 떨어질 수도. 그러니까 여보 나예요 놀랐죠? 막 하지 마. 진짜 놀라. 여보 나예요. 이거 뭐 이게 약간 뭐 나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거 유튜브 이른바 틀튜브라고 불리는 그쪽에 유니버스도 있는 거고. 있지. 네, 거기도 유니버스가 있는 거고. 있지. 그 재명수호하는 그 재명인의 마을 유니버스도 있어요. 그렇지. 그 유니버스가 거대한 세계관 두 개가 지금 충돌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 같은 대한민국이라는 시공간 안에서 그렇지.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두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그러니까 뭐 우리도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이준석이랑 정치적인 어떤 관점이나 스탠스가 비슷할 때는 많이 있지만 네. 막 이준석 잘생겼다 막 이런 거 보면은 약간 막 정신 나간 사람들인가 이렇게 거기는 하잖아요. 이제 잡으러 가야지. 그러니까 네. 뭐 잘생겼다까지는 괜찮은데 막 이준석 송중기 닮았다 이런 거는 약간 그거는 빠따 쳐야지. 빠따 쳐야 되는 네. 건데 그건 안 되죠.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납득할 수 없어. 그러니까 이게 약간 아무튼 좀 이해를 하기가 어려운 일들이 세상에 많아가지고
네,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 두 개 유니버스가 충돌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성남시청에서 벌어졌어요. 그렇죠. 실제로 아까 사진 한 번만 다시 띄워주세요. 그 성남 이재명 대표 출석했을 때 그 장면들을 보게 되면, 예, 지금 뭐 이렇게 앞에서만 보였는데 저 뒤에는 사실은 두 개의 거대한 세계관이 충돌하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예, 이재명 뭐 문재인 구속과 뭐 그 이재명 뭐 구속 이런 빨간색 피켓이 들고 있는 한쪽과 저쪽에 이제 이재명 수호 내가 이재명이다를 들고 있는 분들이 파란색으로 들고 있는 그 두 분들이 같이 있었고 성남에 사는 제 그 친한 후배가 사진을 보내주면서 도대체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뭐 이런 얘기를 보내가지고 사실은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그 잼잼 기사담 그 다음에 저 당 지도부가 지금 다 나갔잖아요. 앞에 보면은 저 앞에 오른쪽에 이재명 대표의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쪽에 오른쪽이 이 정청래 의원이고 저 뒤쪽에는 누군지 모르겠네. 뭐 엄청 많이 왔어. 장경태도 많이 저 뒤쪽에 장경태 보이고 근데 김의겸 얼굴도 봤는데 박홍근 같고 김의겸도 같고 뭐 다 이렇게 굉장히 많이 왔는데 저 장면이 나는 애초에 지도부 간다고 할 때부터 저 장면을 연출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 왜냐면 조국 때만 해도 조국 포토라인에 딱 섰을 때 기자들이 찍고 누가 봐도 범죄자 느낌 이 사람이 혐의가 있는 사람 느낌이 딱 났었고 사실 그게 국민들의 여론 특히 심지어 민주당 지지자들조차도 이거 좀 아닌데 조국 이거 좀 아닌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가지게 했었던 것을 알고 있는 우리 잼잼 대표가 그 지도부를 다 가지고 가가지고 양쪽으로 지도부를 딱 깔아놓으면 이것이 포토라인에 선 느낌이 아니라 마치 내가 어떤 거대한 출격을 하는 느낌을 연출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최악의 최악. 자 보십시오. 지금 이제 오늘 저도 이제 뭐 찌라시로 해가지고 오늘 간 민주당 의원들 이름 다 있는 거 이렇게 막 돌았잖아요. 뭐 당신도 받았죠? 아마 뭐 기사로도 났을 거예요. 네. 다음번에도 또 출석을 하지 않겠습니까? 뭐 대장동이 됐든 쌍방울이 됐든 그렇겠죠. 뭐 여기저기 많이. 그럼 가는 사람이 줄면 어떡할 겁니까? 따라간 사람이 줄어들면. 그럼 이제 좀 창피해. 그럼 이제 잼잼 기사단이. 그러니까 늘어나면 또 이 정도 숫자로 안 되니까 방탄하려고 사람들이 더 갔네 그럴 거고 줄어들면 이재명 인기 떨어졌네 사람들이 이제 이재명 안 믿네로 갈 거 아니에요? 어떤 쪽으로 가든 이재명 대표한테 좋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였으면은 절대적으로 아무도 따라오지 마라. 내가 혼자 가겠다. 사실 그게 탄압받는 느낌도 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그럴 텐데 지금 김남국 의원은 나와가지고 또 눈물겹게 이재명 대표는 아무도 오지 말라고 하는 그런 거였는데 우리가 어떻게 안 갈 수 있겠냐 막 아니 근데 그거 똥멍청이 같은 얘기인 게 안 오지 말라라는 메시지를 차라리 명확하게 내줘야 돼요. 야 오지 마. 그렇지. 오지 그런 거 도와주는 거 아니야라고 했는데 아니야. 근데 뭘 또 와. 그러니까 나 혼자 갈게. 그러니까 물론 나는 그런 생각해요. 내가 이재명을 굉장히 별로 안 좋아하니까 안 좋아 보이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다가도. 그러니까 정치를 그렇게 열심히 안 보는 분이 저걸 봐도 나는 그렇게 느낄 것 같거든요. 암만 그래도. 검찰에 가는 건데 저런 축제 분위기 내면서까지 갈 필요가 있나? 조용히 갔다 오면 안 되나? 이런 느낌이 나는데 왜냐면 다다음 주가 설날이잖아요. 그죠? 근데 포토라인에 선 장면이 그날 설날 YTN 연합뉴스 계속 볼 거라고. 그렇지. 근데 저 장면을 딱 봤을 때 저 이재명 저 빨리 감옥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집안 어르신이 그럴 거라고요. 그렇죠. 그죠? 근데 저 장면이 나왔을 때랑 포토라인에서 누가 봐도 범죄자처럼 나왔을 때랑 그 설날 밥상 민심이 영향을 줄 수가 있겠지. 있겠지. 그러니까 설령 나오지 말라고 했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김남국한테 야 뭘 와 그냥 나 혼자 갈게. 뭐 굳이 아니야 됐어. 뭐 바쁜데 뭘 그냥 오지 마. 뭐 이 정도 아니었을까요? 근데 나는 아무튼 저게 되게 안 좋은 게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가 적당한 멘트를 하면 나는 뭐 그렇다 치는데 오늘 보면 계속 막 조작 수사 막 무슨 뭐 유서 대필 막 이런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자신을 그 DJ와 노무현 대통령급으로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뭐 이게 다 조작 수사다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러고 있는데
그러면은 나중에 지금 이게 들통이 다 나면 옆에 서 있는 사람들은 또 뭐라 그럴까요? 그냥 웃으면서 또 저는 잘 몰랐습니다 그러겠지 뭐. 이재명이 우리를 속였습니다. 그러니까. 손절치겠지. 근데 그게 그렇게 되나? 하여튼 그 이재명 대표의 멘트를 조금 소개하기 전에 일단 댓글 먼저 좀 슈퍼챗부터 좀 보겠습니다. 오늘 아까 제가 좀 약간 눈을 의심하는 슈퍼챗 하나 봤는데 타구님 직접 읽어주시죠. 네. 하람이 형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근데 홍삼 앞에 놓고 있으니까 영업사원 룩인데 홈쇼핑해도 잘 어울릴 듯. 괜찮을 것 같아. 왜냐면 홈쇼핑도 먹는 것도 많고 이러니까. 우리 공천 날라가면 그거 합시다. 그럼 그런 슬픈 얘기를 하지 말라고. 오케이. 그렇게 하시고 네. 자 박소영님 감사드립니다. 콜린님 이거 내가 읽어야 되나? 예, 그렇게 해주세요. 제가 차마 못 읽겠네요. 그러네. 하람쿤 소원이 하나 있어요. 재섭쿤 잘 납치해서 이쁘게 포장해서 우리 집 앞에 놔주세요. 김재섭 그는 내 마음속의 별 하트 으앗 눈부셔 이런 표정인가? 네. 뭐 모르겠네. 그런 따라하지 못했는데 차마 자는 못하겠어요. 아무튼 엄청나네. 그 마음만 받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런 분들이 이제 악성 팬덤 같은 거 되는 감사합니다. 네, 저는 그래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무튼 그럼 이제 이재명 그 대표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조목조목 짚어보시죠. 첫 번째로는 지금 자신을 향한 수사는 검찰의 조작 수사다. 그렇지. 조작 수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로는 아까 천하람 위원장이 이야기했던 대로 조봉암 사법살인 사건, 뭐 유우성 간첩조정 사건, 강기훈 유서 대필 사건 등 과거에 있었던 사례들을 다시 끄집어 왔어요. 이 두 가지를 일단 집중적으로 짚어보시죠. 첫 번째, 과연 성남 FC 사건을 검찰의 조작이라고 볼 수 있는가에 대해서 법리적으로 간단하게 한번 짚어주시죠. 검찰의 조작이 뭐 어디 있겠습니까? 검찰이 뭘 그렇게 할 일이 없진 않는데.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 잼지사 이제 우리 이재명 대표님의 얘기는 경찰에서 불기소 한 걸 왜 검찰에서 막 뒤엎어가지고 이러냐라고 하는데 정확히 얘기하면은 경찰에서는 뭘 한 게 없어요 별로. 경찰이 뭘 한 게 없다. 3년 정도 그냥 사건 들고 있으면서 사건 묵히다가 그냥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합니다. 그렇죠. 이게 근데 이제 지금은 경찰이 사건을 종결할 권한이 있거든요. 근데 이때만 해도 없어요 사건 종결 권한. 그렇죠. 이 불기소 의견으로 보낸다는 거는 그냥 경찰의 의견에 불과한 거고 최종 처분은 검찰이 하는 거예요. 근데 검찰에서 이거 받아 보니까 야 이게 말이 돼?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잖아요. 무슨 뭐 말도 안 되게 딱 대가 관계가 명확하게 나오잖아요. 돈 넣고 특혜 받는 게 이게 딱 떨어지는데 야 이걸 그냥 죄 없다고 해서 묻으면 어떡해? 해가지고 재기 수사를 하고 이랬는데 그때 이제 그 성남지청장이 그 이상한 사람이었잖아요. 그 뭐였더라? 박은정. 박은정이 이상한 사람이어가지고 이제 그때 이제 박하영 차장 검사라는 사람이 또 맞아요. 박하영 차장 검사는 남자입니다. 네 남자죠. 박은정 그분은 이제 여자고 이제 그분이 이제 이게 묻으면 안 된다 말이 되냐 해가지고 사표 쓰고 이제 뭐 산호라면 부르고 했다는데 뭐 산호라면 중요한 건 아니고 어찌됐든 그래가지고 이제 저항에 저항을 거듭하다가 정권 바뀌고 하면서 사실은 수사가 본격화된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아무튼 이런 거 보면 지금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는 거는 다 말이 안 돼요. 이게 무슨 뭐 시국 사건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부터 지금 문제가 있어가지고 2018년부터 했는데 제가요 우리 동네에서도 보면은 경찰들이 지자체장에 대한 수사를 열심히 안 합니다 의외로. 아무래도 그래요. 아무래도 왜냐하면은 맨날 행사장 같은 데서 만나는 사이고 정말 뭐 빼도 박도 못할 게 있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가능하면은 단체장한테 좀 잘해주려고 합니다. 뭐 협조 받을 것도 많고. 특히 이때는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경기지사였을 뿐 아니라 민주당 정권 하에 뭐 민주당의 1위 후보 이런 건 아니었지만 나름대로 뭐 어떻게 될지 뭐 알 수 없는 나름 라이징 스타였었지. 나름 유망주 이런 거였기 굉장히 때문에 라이징 스타였었지.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런 사람을 분당 경찰서에서 그렇게까지 열심히 수사 안 하거든요. 못하지. 또
자료 달라고 성남시에 암만 얘기해도 성남시에서 들은 척 만측했을 거예요. 그렇지. 그거 이제 나중에 밝혀낸 게 그 이기인 의원이라고. 맞아. 기인이 형. 성남시 의원인데 거기가 약간 이재명 저격수 같은 거잖아요. 개 멋있어. 거기가 이제 성남시장이 바뀌면서 최근에 이제 많은 자료를 확보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맞아요. 어찌 됐든 이런 거 저런 거 놓고 보면 수사한 기간은 길었지만 최종 처분이 나온 것도 아니었고 경찰서도 열심히 안 했고 성남시도 그때 당시에 열심히 협조를 안 했던 게 명확해요. 그래서 검찰이 막 새삼스럽게 뒤집는 게 아니거든요. 게다가요. 네. 또 이 재밌는 것은 뭐 이렇게 자꾸 나오냐 오늘. 네, 예. 감사합니다. 이게 제가 다른 데서도 뭐 여러 번 지적했던 내용인데 경찰의 수사 자체가 이 납득하기가 어려운 이유는 성남 FC를 통해서 뭐 유관 단체, 그러니까 체육 유관 단체로 돈이 흘러가는 정황이 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돈이 흘러갔는데 묶인 건 거의 현금 인출을 한다고. 상당히 큰 금액을 현금 인출한다고. 근데 거기에 대해 수사를 안 해. 그렇지. 대개는 압수수색을 하던가 강제 수사를 전화를 하던가 뭔가를 했어야 되는데 경찰이 전혀 그런 걸 안 했었어요. 아까 천하위원장 말대로 이 아무래도 지자체장이니까 좀 몸살이는 것도 있고 아니 맨날 얼굴 보고 할 사이인데 그렇죠. 그 원래 다 그래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 도봉구잖아요. 도봉구청장이랑 도봉경찰서장이랑 뭐 친하진 않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안면이 있는 사이니까 척친하게 업무를 같이 하기 때문에 막 그렇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수사를 잘 안 했었던 것이고 그럼 이제 와서 다시 제대로 수사를 하는 것으로 봐야지 이것을 가지고 뭐 경찰의 조작 수사 검찰 아무것도 조작한 게 없어요. 그냥 이재명 대표가 당시 성남시장이었을 때 명백하게 성남 FC로부터 성남 FC가 이재명 그 성남시장의 구단주로 있는 성남 FC가 그럼 네이버, 두산, 뭐 현대백화점 또 농협 등등에게 아주 막대한 금액을 받았던 것은 사실이에요.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야. 그래.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좀 오늘 이게 좀 성남 FC 사건을 간단하게 정리하면은 이게 저는 조금 돌아가지만 이재명 대표가 오늘 적극 행정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뇌물을 적극적으로 받는 게 어떻게 적극 행정입니까? 뇌물을 적극적으로 받는 건데. 자, 이런 겁니다. 다른 지자체장들도 다 하지 않냐? 심지어는 대통령도 외국 기업 유치할 때 세금 깎아주고 하지 않냐? 하지. 근데 그거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이 뇌물에 있어서의 특혜냐 아니면 정상적인 혜택이냐는 다른 사람들도 그런 제도의 혜택을 볼 수 있느냐예요. 핵심. 규정이 있냐 없냐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규정이 있으면 모든 게 다 뭐 사랑스럽고 정당해요 이게 아니고 규정이 있다는 말은 다른 사람들도 누구나 공평하게 그런 혜택을 받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성남 FC와 관련해서 성남시에 돈을 30억 이상 광고비를 낸 사람한테는 인허가를 쉽게 주겠습니다라는 규정이 있었다 칩시다. 말도 안 되는 규정이지만 그런 규정이 있었다면 이재명을 처벌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어찌 됐든 모두에게 공평하게 한 거니까. 뇌물이 아닌 거니까. 그렇지. 뇌물은 나만 특별하게 특혜를 달라고 주는 게 뇌물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해외 기업에 대해서 세금 깎아주고 땅 싸게 주고 뭐하고 하는 게 찾아보면 그걸 할 수 있는 근거 규정들이 다 있어요. 그리고 그 기업이 특별히 예뻐서가 아니라 그 정도 규모의 투자를 하는 사람이라면 협상을 거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근데 성남 FC는 뭐냐 하면은 말 그대로 물 밑에서 야 이거 해야 되는데 우리 뭐 어떻게 할까? 아씨 뭐 야 성남 FC에다 돈 한 30억 뭐 50억 좀 넣을래? 이거 하면 우리가 이거 해줄게. 다른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이거를 하는지. 몰랐지. 알았으면 나도 했지 이거 그러면. 나도 들어가가지고 어디 그 용도 묶여 있는 땅 해가지고 잼지사한테 뭐 한 10억 정도 주고 이거 나는 좀 사이즈 작게 해가지고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나도 했지 그러면. 그럼 나도 지금 떼부자 됐지. 그렇지. 근데 이거를 자기네들끼리만 해먹는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이게 지금 이건 그럼 경남에서도 했다, 홍준표도 했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진짜 너무 화가 나는 게요. 검찰이랑 경찰은 궁예가 아닙니다. 그렇지. 자, 경남에서도 모든 기업들이 거기 후원할 때 솔직히 말하면 약간 바라는 게 있을 겁니다. 다. 이거 하면은 경남에서 뭐 좀 허가도 잘 내주고 뭐 이런저런 혜택도 하고 뭐 도지사랑도 잘 지내고.
근데 검찰 경찰은 궁예가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구체적인 대가 관계를 입 밖에 내거나 서류로 작성하지 않는 이상 처벌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렇지. 이재명도 보십시오. 두산이든 네이버든 이걸 구체적으로 너희가 이거 해주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이심전심으로 돈 내면 그거 뭐 저희가 잘 좀 봐드릴게요. 이 정도였으면은 처벌을 못 해요. 그렇지. 그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가 봐도 구려 보여도 구려 보여도 이게 어쨌거나 우리가 궁예처럼 처벌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근데 지금 보십시오. 성남시장 정권 넘어가고 나서 바뀌고 나서 막 공문이 나와. 거의 무슨 메뉴판처럼 얼마를 뭐 하고 뭐 기부 체납을 얼마로 줄여주고 용적률을 얼마로 높여주고 돈 얼마 내면 우리 이거 해줄게. 이 정도 대가 관계가 나왔는데 처벌을 어떻게 안 해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아니 그리고 오늘 그 얘기도 제가 방송 전에 천하람 위원장이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이재명 대표는 네이버, 두산 등으로부터 광고 유치를 했다. 그러니까 광고를 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광고를 했나요? 일단 난 그 의문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남 FC 구단의 선수들 가슴판에 두산이 있었나, 네이버가 있었나 그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두산은 광고 이 성남 FC 광고를 했는데 광고는 없어. 그렇지. 광고 비용으로 돈을 줬는데 광고는 없어. 거기에 롤링 주빌레라고 해가지고 그 서민 빚 탕감해주는 뭐 이런 그 착한 대출이라고 올렸던 이재명 대표 그 당시에 어떤 브랜드 같은 거였어요. 거기가 되게 재밌는 게 제가 이거 김웅 의원 페이스북에서 뺏겨서 지금 얘기하는 건데 2015년에 여기 이 롤링 주빌레라는 그룹이 받은 후원금이 1,465만 원이고 2016년에는 1억 2,880만 원이래요. 거의 10배가 뛰네요. 근데 보십시오. 그러다가 갑자기 네이버가 2016년에 39억을 그렇죠. 40억을 여기에다가 협찬을 해요. 네. 그 중에 이 롤링 주빌레라는 데가 39억을 성남 FC에다가 주는 건데. 맞아. 그렇게 되죠. 그것도 다른 단체를 통해서 주는 거. 되게 이상하잖아요. 광고라면 그러면 뭐가 이렇게 안 떳떳했는지 모르겠어. 내가 네이버면은 당연히 여기다가 네이버를 박지. K리그인데. 그럼 왜 이거를 이상한 데다가 이상하진 않겠지만 뭐 어쨌든 이런 데다가 줘가지고 왜 간접적으로 거기다가 돈을 줘요? 아니 그리고 게다가 제가 보니까 두산이 한 50억, 농협이 50억, 네이버가 한 40억, 현대백화점이 막 5억 이렇게 뭐 되게 많은데. 그렇지. 내가 언젠가 내가 그걸 한번 봤었는데 그 첼시에 삼성이 광고했잖아요. 했죠. 그때 제가 알기로 200억인가 그랬어요. 근데 성남 FC에 두산이 50억을? 그러니까 이거 약간 좀 이상하지. 50억이면 내가 봤을 때는 네이밍 권리까지 가져올 수 있을걸요 아마. 당연히 가죠. 최소한 옆에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아니어도 그러니까 특히 뭐 프리미어리그나 제 생각에 프리메라 리그 정도 되는데도 여기까지는 안 가도. 그렇지. 여기는 갈 걸요? 아니 내 생각에 성남 FC 정도면 50억이면은 두산에 그러니까 성남 FC하고 메인 스폰서가 충분히 될 수 있어요. 당연하죠. 당연히 될 수 있지. 남지. 내 생각에 5년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K리그 광고비를 좀 봐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KBO가 워낙 잘 나가다 보니까 K리그가 광고비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거든요. 뭐 그건 그렇지.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K리그가 잘 돼야 되고 뭐 다 좋은데 그거와 상관없이 이거는 누가 봐도 이상하잖아요. 생짜 돈 태우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단순한 광고비로 보지 않는다는 거죠. 대가성이 있는 것이고 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나한테 한 푼도 받은 게 없다. 당연히 한 푼도 안 받았으니까 제3자 뇌물이지. 본인이 받았으면 뇌물죄지. 그럼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성남 FC 사건만큼은 검찰이 자료를 굉장히 차곡차곡 만들어 놓은 것 같고 스모킹 건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뭐 민주당에 있는 분들 그런 얘기 하죠. 이재명이 돈 한 푼이라도 받아 먹었냐? 물론 법률적으로 제3자 뇌물 같은 경우는 본인이 돈을 안 받아도 돼요. 그러니까 본인이 돈을 안 받으니까 제3자 뇌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이 그럼 과연 아무런 이득도 안 받냐? 지금 아까 얘기했던 무슨 롤링 주빌레인가 어쩌고 거기에 대표가 자기 리틀 이재명이라고 불리는 뭐 사람이래요. 이현욱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성남 FC 감사도 하고 뭐 경기도 주택도시공사 사장도 하고 이재명의 오른팔인데 이 사람이 또 김어준 씨 처남이래요.
거기는 난잡하다. 뭐가 되게 복잡하다. 많더라고. 뭐가 막. 이 김어준 천함을 막 대표로 앉혀가지고 뭐 하고 있고. 그리고 사실 이런 거 이제 짜잘한 거 다 빼더라도 능력 있다는 이미지 팔이 한 거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그걸로 뭐 본인이 얻은 이득이 얼마야. 내가 정치적 이득이 얼마야. 그럼 내가 성남 일화를 망해가던 거 살려가지고 세금도 얼마 안 내고 기업들한테 후원금 받아가지고 이 정도로 K리그에서 지금 살렸다. 이재명은 합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잖아요. 이재명은 하기는 뭘 해 지금 기업들 압박해서 돈 뜯어내는 걸 하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이재명은 한다라는 거에 이 상부 구조는 이 밑에 썩은 바닥이 다 있는 거예요. 뭐냐면은 이 기업들 돈 뜯어내가지고 성남 FC 하지. 업자들한테서 대장동 떼돈 주는 대가로 무슨 뭐 성남에 뭐 이런저런 막 터널 뚫는다 이런 거 거짓말 쳐가지고. 그러니까 결국은 특혜를 엄청나게 주면서 자기는 시민들한테 생색내는 이 콤보를 여러 차원에서 한 것 같아요. 그렇지. 네. 그렇게 됐었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거 뭐 간단치 않아 보인다. 오히려 성남 FC 관련돼서는 민주당에서도 저도 뭐 관련돼서 토론 뭐 이렇게 저렇게 해보지만 거의 논증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도 디벨롭되는 게 없어. 그렇지. 할 얘기 없거든 사실. 돈을 받았고 뭐 그 성남 시민에게 돌려줬고 이재명 대표가 받은 돈이 없고 그렇지. 뭐 어쩌고 저쩌고인데 아니 그 52억을 주고 사서 1조짜리 가치를 만든 거면 그 가운데서 이재명 대표가 신의 한 수를 더 준 거죠. 그럼요. 네. 그러니까 내가 제게 얘기하는 거는 저는 정말 민주당이 자본주의 끝판왕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자본의 논리를 완전 궁극까지 우리가 옛날에 이제 박주민 의원이 그 보증금 많이 올려 받았을 때도 그 얘기 했지만은 월세인지 보증금인지 아무튼 이거를 우리가 허용하자라는 얘기는 이게 그냥 이재명이 적극 행정이니까 잘했습니다. 기업들한테 돈 받아가지고 시민구단에 주면은 좋지요라고 하면은 기업들이 반도체를 만들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기업이면은 진짜 용도 다 묶여 있는 땅 우리 아까도 얘기했지만 해가지고 이재명한테 가가지고 이거 뭐 내가 이거 너가 이거 용도 변경만 한번 해주면 가격이 아마 한 10배 20배 뛸 건데 그 대가로 내가 한 50억 줄게. 너가 원하는 사용처가 어디야? 뭐 성남 FC 알겠어. 아니면 뭐 성남 도시개발공사 알겠어. 내가 50억 쏠게. 이거 하면은 한 번 할 때마다 아까 50억 투자해서 두산이 한 1조 벌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반도체를 왜 만들고 두산 같으면 힘들게 중공업을 왜 합니까? 그러니까요. 그냥 이것만 하면 되지 계속.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민주당 사람들이 하는 얘기 웃겨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잡기 시작하면 지자체장들 하나도 남아날 사람 없다? 이게 근데 정상이 아니잖아.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네. 근데 왜 이거를 그러면 본인들은 이거 하면 다 잡혀간다고 그래요? 이렇게까지 안 합니다. 그리고 예. 자 현실은 도봉구청장이 누가 찾아와가지고 이거 뭐 용도 변경 해달라고 하고 이거 대신에 뭐 도봉구에 어떤 헬스장 많이 만들어 드릴게요. 한다 그래도 헬스장은 당신이 물론 원하겠지만 난 좀 원하긴 하는데 원하겠지만 그렇다고 직접적인 특혜를 줄 수는 없는 거라고. 당연하죠. 그걸 그리고 제일 조심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 대표가 너무 뻔뻔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모든 지자체장들은 그것 때문에 다들 조심한다고. 그렇지. 할 수 있는 것도 안 한다고. 감옥 갈까봐. 그럼. 문제 될까봐. 근데 그거를 그냥 어쨌든 했잖아. 그렇죠. 나는 이재명 대표는 여기선 좀 빠져나가기 좀 어려운 것 같고 쉽지 않아. 이재명이 너무 하니까 좀 스트레스 받아서 하나 먹어야 될 것 같아. 잼지사님. 잼지사님 얘기하다 보니까 좀 힘든데 여러분도 힘들면 하나씩 드세요. 근데 저는 약간 요새는 잼지사님한테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럼 뭐가 관심 있어요? 잼지사님은 가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기정사실. 저는 솔직히 말하면 그냥 확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 문제고 우리 당이 문제인 거지. 솔직히 잼지사님이야. 예. 그러니까 뭘로 가시는가의 문제인 거지. 가실 거예요. 이거는 왜냐하면은 지금 기업들이 대놓고 얘기하고 있어요. 돈 내라고 압박했다고. 게다가 공문도 있어요. 이거 해주면 돈 내면 이거 해줄게. 이거 이상으로 명확한 케이스가 어디 있어요, 사실은. 그게 또 보니까 공문이 두산이 성남시청에다 보낸 거 같은데. 그러니까. 되게 이상한 거예요. 성남시청이 두산한테 보낸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이재명 대표가 짱구를 굴린 거야. 그렇지. 이게 얘기를 해보니까 이게 잘못하면 제3자 뇌물이 될 수 있으니까 네가 나한테 제안을 하는 형식으로 해라. 이거야말로 제3자 뇌물이지. 근데 난 이거 빼박이로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멍청이들인 게
그리고 성남 FC랑 이런 얘기를 주고받아야지 왜 성남시랑 이런 얘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네, 저는 의미 없다고 봐요. 이거는. 네, 하여튼 뭐 말씀하시는 동안 우리 또 동시 접촉사가 1,100명이 훌쩍 넘어가지고. 그래요? 와. 아까 거의 20분 좀 넘어갔을 때부터 1,100명이 넘으셨어요. 와우. 그래서 야 이제 동접자가 폼이 우리가 올라온다. 재명이 형 구속영장 칠 것 같습니까?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하겠죠. 내가 검사하면 무조건 하죠. 나도 할 것 같은데. 내가 검사하면 무조건 구속영장 쳐서 지금 이제 1월 국회잖아요. 내가 봤을 때는 1월 국회 한 번, 한 3월 국회쯤 한 번, 한 6월 국회쯤 한 번 이런 식으로 들어오지 않을까 구속영장이. 약간 분기점. 분기별로. 그러면은 이제 거기서 이제 방탄 한 번, 방탄 한 번, 방탄 한 번 이렇게 방탄 한 3번 정도 하고.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은 7월이 네. 국회가 원래 회기가 없어요. 없죠. 9월부터 있으니까. 예. 9월부터 정기국회인데 7월이 비어요. 6월까지 국회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7월에 아마 그러면 민주당에서 또 방탄용으로 국회를 하자고 할 텐데 근데 앞에서 만약에 막 1차, 2차, 3차까지 해놓으면은 또 방탄용 소집을 하기 어려워진단 말이에요. 그렇지. 내가 검사하면 그래서 그거를 약간 염두에 두고 그 전까지 한 2번, 3번 정도 영장을 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제 생각에는 오늘 하는 것도 오늘 바로 하지는 않겠지만은 뭐 내일이나 내일 모레나 해가지고 영장 치면 또 어차피 지금 회기 중이니까 방탄할 거고 근데 이걸 이번에 한 번은 방탄하겠지만 그러면은 또 대장동도 있고 쌍방울도 있고 막 이렇게 나오면 계속 할 수가 있을까? 네. 그치 한 3-4번 이렇게 되면 네. 2-3번 3-4번 이렇게 되면 그리고 그때마다 임시회 소집해가지고 그러니까 사실은 임시회 소집하는 게 정치적으로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잖아요. 얼마나 하든지 할 수는 있어요. 민주당이 숫자는 되니까. 할 수는 있는데 이제 부담스럽다고. 왜냐면 긴급 현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번에도 기껏해야 뭐 민생 챙긴다는 얘기를 했는데 아니 정기국회 때는 뭐 하고 이제 와서 갑자기 임시회예요. 할 때도 안 해. 뭐 답판 깔았을 때도 안 했는데. 그럼 그리고 뭐 회기를 꼭 열어야만 뭐 민생을 챙길 수가 있나? 그러니까 그거 상임위는 그 회기 여부와 상관없이 다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임시회를 1월달에 했다라는 거는 이재명 방탄치겠다는 얘기밖에는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무튼 내가 수사 검사라면 빡쳐서라도 약간 되게 노웅래 때문에 이거 빡쳐서라도 여러 번 할 것 같아요. 게다가 그리고 막 좀 짜증날 나도 짜증날 것 같은 게 막 자꾸 막 얼굴 막 공개하고 막 이러잖아요. 막 명단이랑 막 해가지고 막 윤사단 막 이래가지고 그런 게 짜증나서라도 내 생각에는 영장 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리고 오늘도 막 무슨 검찰이 조작이니 뭐 검찰 사법 쿠데타니 이런 식으로 완전히 악마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하면 전면전이지 뭐. 그러면 검사 입장에서도 명분이 있는 게 이게 사법 쿠데타인지 정당한 수사인지 법원의 판단을 한번 받아봅시다. 그렇지. 영장 쳐보겠습니다. 구속 영장 한번 받아보세요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사활을 걸겠지. 그렇지. 하지만 거기까지 갈 수가 없지. 왜냐하면 민주당이 방탄을 할 거니까. 진검승부가 될 수가 없어. 근데 그게 이제 한 번, 두 번은 나는 할 수 있다고 봐요. 한 번, 두 번은 민주당이 방탄을 해. 세 번째 되면 어떡할 거냐? 못하지. 그러니까 부담스러울 거예요. 그러면 회기 막 열어야 억지로 열어야 되면 어떡할 거야? 난 그거 못할 거라고 보거든요. 하지만 뭐 민주당은 이제 놀라운 곳이니까 뭐 우리도 놀라운 곳이지만 상상 외의 일들을 하니까 그러면 내가 봤을 때 개딸들도 이제 서초동에서 막 조국 수호 집회 비슷한 거를 이제 하겠지? 그렇겠지. 근데 내 생각에는 그렇다고 해서 수십만이 정말 올까? 올 수도 있긴 있어. 아니야 오늘 나 그 사진 봤는데 한 100명 정도 왔다는 얘기가 있어요. 뭐 1,000명, 500명 이렇게 집회 신고는 했다는데 정확히 몇 명 왔는지는 나도 그러니까 대충 세 보니까 한 100명 정도 됐다고. 그러니까 약간 우리 그 잼 대표님, 잼 대표님이 생각보다 약간 화력이 좀 약한 것 같은 느낌도 좀 있어. 그러니까 나는 그런 생각이에요. 수십만이 온다 쳐도 수십만이 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그거는 진영 결집이잖아요. 그런 거죠. 전국에 있는 민주당 지지자는 한 2천만 명 되는 거잖아요. 우리도 뭐 우리 지지자도 한 2천만 명 가량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20만 명 해봤자 그 중에 몇 프로냐? 1%밖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200만이 10%잖아. 그러면 1%의 사람들이 나온다라는 게 그게 뭐 그렇게 의미가 있는 건가? 아니, 그래도 뭐 이 다중의 위력을 보여줄 수는 있지. 뭐 그럴 수는 있죠. 야 이거 봐라. 맞죠. 우리 국민들이 지금 윤석열 정부에 대해 분노하고 있다. 니네 잘못하면 근데 각오해 뭐 이런 거. 근데 우리도 만약에 그런 거 해서 막 서초동 집회랑 광화문 집회랑 또 나와서 하면은 우리도 나가서 집회 좀 해야 되겠다.
그럴까요? 아니 난 그게 왜 좀 그런 생각이 드냐면은 너무 짜증나는 게 우리 진영에서 극단적인 사람들만 또 우리 진영용 집회를 해요. 맞아. 그러니까 하면서 양쪽 진영이 다 너무 그 고인물들만 모아 남아가지고 막 이상한 헛소리들을 하는데 저쪽이 더 싫으니까 우리 쪽 헛소리가 잘 소비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앞으로 몇 달간의 한국 정치의 예고편 같은 거잖아요, 지금.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는 가서 재미는 없더라도 정치와 수다 켜놓고 막 되게 막 차분한 법리 분석 그렇지. 방송 이런 거 해야 되겠다. 정치 진짜로. 현안 파악 이런 거 좀 해야 될 것 그러니까. 같은데 아니 저 그쪽 가서 저쪽에는 문재인 간첩, 문재인 빨갱이, 문재인 구속 이렇게 외치는 분들이라 그렇지. 이재명 구속, 이재명 감옥 그다음에 또 형수 욕설 틀어놓고 한쪽에 이렇게 있고 한쪽에서는 막 윤석열 욕하고 윤석열 대통령 퇴진하라고 막 이러고 있으면 사실은 뭐 저희가 집회를 가게 되면 공지하고 가겠습니다. 우리 그렇다고 그러니까. 김용민, 김남국처럼 되면 안 되니까. 아 그렇죠. 그러면 안 되는데 현장 라이브 한번 하는 네. 느낌으로 그렇게 할게요. 네. 자 댓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늘 행복하세요님 감사합니다. 오. 글로리아님도 감사드립니다. 성난총각님 민주당 측 방송 패널들은 이재명이 진짜 무죄라고 생각해서 실드 치는 건가요? 아니면 당대표이기도 하고 대체 인물도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실드 치는 건가요? 어쩔 수 없겠죠 솔직히. 둘 다인 것 같기도 해요. 진짜 무죄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좀 있긴 있지. 예, 조금 있고 충성스러우신 분들 있잖아요. 네 알지. 우리 잘 아는 분들이 있어요. 당신이 누굴 생각하는지 나도 누가 생각하는지 알아. 아무튼 네. 그렇고 근데 고통스러워하는 분들도 있어요 실제로. 네. 할 말 없다고. 이재명이 좀 좋겠다고. 어찌됐든 이재명이랑 친하기 때문에 좀 버텨줬으면 하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 사람마다 다 처지가 다르죠. 네. 자 나무님 아유 2만 원이나 보내주셨네. 천하람님 고생 많으세요. 응원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 그 프로필 사진은 저거 같은데 맥도날드 커피 같은데. 네. 피터림님 이재명 당대표 빨리 내려가는 게 국힘에 좋은 게 아닌데. 아니야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래야 빨리 우리도 긴장하지. 아니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똑같은 건데 이게 뭐 좋다 나쁘다의 개념이 이상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우리 당이 이제 이상하게 가는 것도 이재명 때문인 거고 이재명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우리가 좀 확실하게 못해도. 근데 우리가 못할 바에는 또 이재명이 오래 버텨줘야 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이재명이 없어진다고 해서 획기적으로 갑자기 잘해질까는 솔직히 잘 모르겠잖아요. 지금 돌아가는 꼬라지를 그렇죠. 보면. 그러니까 뭐 어려운 문제죠. 자 시벨룸님 네. 이재명이 빨리 구속되고 민주당 지지 올랐으면 좋겠어요. 용산 빡치게. 더 잘하라는 의미로 새기도록 그렇죠. 하겠습니다. 커넥트홈 국힘을 지지하고 싶지만 늘 실망스러운데 재섭하라님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아까 그 커뮤니티 보니까 제가 댓글을 이렇게 들어오기 전에 보니까 그러니까 천하람 김재섭 콜라보를 천재라고 하시더라고요. 천재 콜라보로. 괜찮았어요. 너무 좋다. 그래서 네이밍이 좋아요. 천재? 그렇습니다.